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같은 이론이지만 결말이 너무나도 다른 두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연을 보려고 하는데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전날 오후 8시쯤 강주 서구 강주 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절반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이러한 가정법원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자세한 경위는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나와 있는 상태고, 제 생각에는 이분이 엄청나게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대한민국의 말도 되지 않는 이혼 제도에 대해서 한국 남자들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공무원 연금이 이혼을 했을 때 반갈죽이 되게 된 것일까요? 자, 2015년도 기사를 하나 보시죠. 내년부터 공무원 사학연금 이혼하면 연금 절반 나눠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공무원 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이혼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눠줄 필요가 없었지만 내년부터 이혼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인이 되신 공무원의 경우에는 60대 퇴직하신 분이세요. 당연히 결혼했을 때는 이런 법이 없었겠죠. 그런데 2015년 스윗 당뇨병에 걸린 정치인들이 여성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반갈죽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보축이 되신 거죠. 이거는 소급 입법이죠. 소급 입법인데 대한민국이 뭐 그런 거 따집니까? 당연히 이런 거 헌법재판소 가도 문제없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억울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징성이 있는 가정법원에서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뭔가 사회에 알리고자,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알리고자 이런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만든 거고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 하나 보시죠. 315억 자산가가 재산 분할 빵원 낸 비법. 아프리카 선수 중 5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하키미, 축구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동료라고 하고요. 재산은 약 315억, 주급은 4억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김민재 선수가 떠오르네요. 자, 사연을 보면 작년 3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하키미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하키미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하키미의 재산이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벌어온 수익을 다 엄마 명의로 등록해 왔고 집, 자동차, 보석 등도 본인이 아닌 엄마 명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주급의 80%를 엄마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로코는 한국과 달리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이 친구 정말 엄청 똑똑하네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돌린 걸 비밀로 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런데 와이프는 그것도 모르고 재산 분할을 신청한 거예요. 본인 딴에는 뛰는 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키미 선수가 나는 놈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계에 있는 분들도 뭐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완화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즉 뭐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혼전계약서도 인정 안 해줘.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속세, 증여세가 폐지가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도축의 리스크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상속세, 증여세 완화 내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 같은 경우도 폐지나 완화예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없는 국가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카드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혼 제도 같은 경우는요. 앞에 사연도 그렇지만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나그한 국가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런 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될수록 돈 많은 남자들, 능력 있는 남자들은 결혼을 기피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탑클래스 연예인들 중에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유자들한테 유리한 이혼 제도, 이거는 이혼을 부추기게 됩니다.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대한민국 이혼이 지금 세계에서 탑클래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손을 봐야 돼요. 아마 첫 번째 사연에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도 이거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저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거는 결혼하지 않거나 아니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와이프가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